어, 5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6절에 있는 이 코시 크리테리언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로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언제 수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수렴을 하면은 유괴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가지 방향은 이제 역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거의 역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유괴이면 수렴을 할 거냐 생각해보면은 얘는 참이 아니죠, 그렇죠? 얘는 거짓인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얘가 거짓이니까 우선은 발레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 1-1, 1-1 이렇게 진동하는 거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유괴인데 수렴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요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괴이면 수렴한다. 이게 거짓인 거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유괴라는 조건이 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혹시 조금 더 줘서 수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게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이라고 해서 이제 유괴인 것뿐만 아니라 유괴에다가 이제 단조,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건이 이제 너무 약하니까 이제 조건을 조금 강화시켜서, 그러니까 조건을 더 추가해서 수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첫 번째 이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괴인 것만 가지고 수렴한다를 얘기하고 싶은데 수렴한다가 너무 좀 센 거죠, 그렇죠? 얘가 진짜로 한 점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수렴하는 게 좀 너무 센 거니까 유괴인 것만 가지고 조금 약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열이 수렴한다, 이거보다 혹시 조금 약한 명제를 증명할 수는 없을까에 관한 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해주는 거는 유괴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려면 우선 부분 수열이 뭔지를 알아야겠고, 원래 수열에서 순서 그대로 이제 일부분을 추출해서 만든 어떤 전체 이제 수열에서 이제 일부 추출해서 만든 수열을 우리가 부분 수열이라고 불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주는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시 크리테리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수열이 코시 수열이다, 아니면 어떤 수열이 그냥 코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명제 뒤에 있는 거를 잘 살펴보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큰 자연수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자연수 라지 n이냐면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가 이제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m과 n이 둘 다 라지 n보다 크면 an과 am 사이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이게 코시 수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잘 살펴보면 우선은 수렴한다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죠? 수렴하는 거의 정의랑 되게 비슷합니다. 왜냐면 수렴하는 거는 제가 쓰지는 않겠지만 어떤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냐면 이 인덱스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an과 an이 어떤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면은 an과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였으니까 뭔가 되게 구조가 되게 비슷하죠. 다만 수렴한다에서는 움직이는 게 하나였어요. 라지 n 하나만 움직이는데 여기에서는 m과 n 두 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시 수열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 그러니까 라지 n 이후로는 임의의 두 항을 잡았을 때, 임의의 두 항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걔네 둘 사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렴한다랑 되게 비슷하니까 뭔가 서로 연관이 있겠죠. 수렴한다랑 코시 수열이라는 거랑.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임의의 두 항의 차이를 항상 줄여줄 수 있다. 얘가 어떤 값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임의의 두 항 차이를 계속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어떤 순간 이후로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어떤 임의의 두 항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디론가 가까이 가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일 거는 우선 이제 몇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Theorem 2.6.2에 나와 있는 거는 수렴하면은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 되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수렴한다 알고 있으니까 뭐 정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임의의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n과 n이 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얘가 뭐 어디론가 수렴을 하니까 뭐 an이 a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an과 수렴하는 이 극한값 a와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코시 수열인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똑같은 뭐 이런 이미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뭔가 큰 자연수가 또 존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찾고 싶은데 어떤 이 네모를 찾고 싶냐면 m과 n이 이 네모보다 크면 an과 am 사이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만큼 작게 줄여줄 수가 있다. 이런 이 네모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 네모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제 잘 보면은 an과 a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니까 an과 am의 차이도 잘 줄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a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잘 볼 거냐면 우리가 어쨌든 줄이고 싶은 거는 an과 am의 차이를 줄이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임의의 두 항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a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네들의 차이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를 더하고 빼줍니다. 이제 이러면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얘네들을 an-a랑 am-a로 줄여줄 수가 있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은 괜찮죠. 왜냐면 an과 a의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언제? n이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m 인덱스가 바뀌긴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언제? 요 인덱스 m이 라지 n보다 클 때. 그래서 얘는 2엡실론보다 작아지는구나. 언제? m과 n이 라지 n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가 네모라는 어떤 자연수를 찾고 싶었는데 똑같이 이 위에서 찾은 이 수렴한다라고 할 때 찾았던 이 라지 n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라지 n을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수렴하면은 코시 수열이 된다. 그래서 수렴하면 코시 수열이 되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렘마 2.6.3은 또 바로 알 수가 있죠. 코시 수열은 6개다. 왜냐면 얘도 한번 살펴보면 코시 수열이 6개라는 거는 우리 코시 수열이라는 거는 어쨌든 임의의 두 항의 차이를 내가 줄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 얘도 증명을 해보면 얘는 아까 거보다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코시 수열이라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임의의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요 라지 n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m과 n이 요 라지 n보다 크면 an과 am의 차이를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an이 6에다라는 거를 찾고 싶은데 증명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 수렴하면 6에다 라는 거를 증명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뭐 엡실론이 뭐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다 되니까 그냥 숫자 하나 뭐 고정시켜 놓고 해도 괜찮죠. 그래서 그냥 1이라는 숫자를 고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위에 있는 n은 이제 엡실론에 의존하는 애였으니까 얘도 그냥 다르게 n1이라고 써보면 m과 n이 요 라지 n1보다 크면 an과 am의 차이를 내가 1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이제 작게 줄여줄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마침 뭐 n1보다 이제 둘 다 클 때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둘 다 움직이고 있는데 n과 m이 이제 라지 n1보다 크기만 하면 돼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하나 이제 고정시켜 놓고 걔가 유괴라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하나를 고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정을 할 거냐면 m을 n1으로 골라요. n이 n1이어도 라지 n1이어도 여전히 성립하죠. 그러니까 요 n1에 대해서 an과 n1의 차이는 1보다 작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다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an 모든 n에 대해서 얘를 눌러주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a 라지 n1을 더하고 빼줘요. 더하고 이렇게 빼주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얘가 an-a 라지 n1 더하기 a 라지 n1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남아 있는 a 라지 n1 얘는 괜찮죠, 그렇죠? 얘는 그냥 상수값이죠. 왜냐면 우리가 라지 n1을 어떤 뭐 특정하게 딱 하나 잡아줬으니까 뭐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어쨌든 어떤 숫자일 테니까 얘는 상수고 얘는 고정된 숫자고 앞에 나와 있는 an 빼기 a 라지 n1은 1보다 작죠. 언제 1보다 작냐면 n이 요 라지 n1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찾은 거는 an은 6에다 언제 n이 요 라지 n1보다 클 때. 그러면은 이제 n이 라지 n1보다 클 때는 6개가 되니까 괜찮고 이제 문제는 n1보다 작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n1이 고정된 숫자니까 앞에는 유한계밖에 없어서 잘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유한계에서는 어차피 그냥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골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라지 m이라고 하는 숫자를 뭐로 정의를 할 거냐면 a1부터 a2 해서 a 뭐 라지 n1-1까지는 어차피 유한계니까 이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로 골라주고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n1 이상일 때는 1 플러스 절대값 얘보다 작죠. 그래서 라지 m을 이렇게 잡아주면 a는 라지 m보다 항상 작다. 언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수렴하면은 6에다 일대 증명했었던 거랑 뭐 거의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 수열이어도 6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보였던 거는 수렴하면 코시고 또 코시 수열은 6개이고 뭐 요거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조건일 때 수렴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Theorem 2.6.4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크리테리언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뭐 결정해주는 뭐 조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 크리테리언은 어떤 거를 이제 결정을 해주냐면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랑 코시 수열이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증명은 우선은 한쪽 방향은 이미 했습니다. 수렴하면 코시다. 이쪽 방향은 수렴하면 코시 수열이 되니까 뭐 이미 증명을 우리가 아까 Theorem 2.6.2에서 이미 했었고 그럼 이제 반대 방향 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에서 할 거는 이제 코시 수열이면 정말로 수렴하는가. 여기에서는 얘는 Theorem 2.6.2에서 했었고 이제 코시 수열이면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코시 수열 하나 가져와야겠죠. xn을 코시 수열이라고 놓습니다. 얘를 코시 수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금 렘마 2.6.3에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코시 수열이면 6개입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렘마 2.6.3에서 코시 수열이면 유계라고 했었고, 또 하나 우리가 유계이면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그냥 앞글자만 따서 BW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유계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호로 어떤 XNK라고 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면 수렴하는. 그래서 XNK가 X로 수렴하는 이런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이제 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우리의 목표는 원래 수열 XN이 수렴하기를 원하니까 만약에 이제 수렴한다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X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전체 수열에서 어떤 일부분이 X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X가 만약 XN이 전체 수열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X로 수렴을 하겠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정말로 XN이 X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갖고 있냐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 하나 가지고 있고 전체 수열이 코시인 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코시인 거, XN이 코시니까 어떤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뭐 엡실론은 이제 그냥 처음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 어떤 이제 대문자 뭐 라지 N1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1이냐면 N과 M이 이제 둘 다 라지 N1보다 클 때 XN과 XM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NK가 X로 수렴을 하니까, XNK가 X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N2가 존재하는데, 어떤 N2가 존재하냐면 NK, 요 밑에 있는 인덱스가 N2보다 크기만 하면 XNK가 XY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럼 이제 요 두 가지를 잘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XN이 X로 수렴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XN과 XY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이제 더하고 뺄 텐데 코시 수열인 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XNK를 더하고 빼줍니다. 더하고 빼주고 삼각부등식을 이용을 하면은 XN과 XNK, XNK와 X의 차이로 바뀝니다. 근데 우선 얘부터 잘 보면 이제 딱 눈에 보이니까 XNK와 XY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언제 작아지냐면 NK가 N2보다 클 때. 그래서 얘는 엡실론보다 작아지는데 NK가 뭐 N2보다 클 때 작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앞에 있는 요 XN과 XNK, 얘도 뭔가 작아질 것 같은데 언제 작아질 거냐면 여기 두 개 인덱스가 전부 다 N1보다 크기만 하면은 인덱스 아무거나 이제 와도 다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N과 NK가 모두 N1보다 클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네가 전부 다 XN 빼기 X가 이제 E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괜찮죠. 근데 얘가 언제 이렇게 되냐면 얘네가 N1, N2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가 라지 N을 적당히 N1과 N2 둘 중에 큰 걸로 잡아주면은 XN이 정말로 X로 수렴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거는 이제 수렴하면은 코시다, 이거 아파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반대로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 요것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서 뭐 어쨌든 좀 더 우리한테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 뭐 요거 잘 이용을 하겠죠. 뭐 반대도 우리가 뭐 물론 증명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열이 이제 수렴한다 이런 거를 보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겼죠.
뭐 단조 6의 2고 단조인 거를 보여서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처럼 코시 수열인 거를 보여서 수렴한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요 급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미 급수에 대한 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 미적분학 시간에도 급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무한히 더하는 거를 잘 이해하고 싶은데, 요 무한히 더한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얘는 어떤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 AN이 주어져 있을 때 n번째 한 가지의 부분합을 생각을 하고, 부분합의 극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수열로서 이해를 하면은 급수도 똑같이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서, 뭐 결국 뭐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하나, 어떤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나, 뭐 그게 그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성질들은 우리가 뭐 따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런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상수배 잘 되고, 더한 거, 뺀 거 잘 쪼개지고, 이런 거 잘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고, 이것도 그냥 수렴하는 거의 성질로부터 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시 크리테리언에 대한, 급수에 대한 코시 크리테리언이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서 했었던 그 코시테리언, 어떤 수열에 대한 코시 크리테리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급수 AK가 수렴할 때 얘는 어떤 뭐 라지 n이 잘 존재해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된다 라는 건데,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n번째 한 가지의 부분합을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급수라는 게 수열의 극한으로서 이해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SN이라고 하는 거를 n번째 한 가지의 부분합 A1부터 AN까지의 어떤 이 부분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이 명제가 SN 빼기 SM에 대한 극한이 n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 해서 AN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얘가 수렴하는 거랑 이제 뭐랑 동치냐면, SN이 코시 수열인 거랑 동치인 거를 이미 우리가 앞에서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루는 이 수열만 이 부분합에 대한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SN이 수렴하는 거랑 AN을 다 더하는 거랑 수렴하는 게 똑같고, SN이 코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요게 잘 줄어든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명제에 나와 있는 요 AN 플러스 1부터 AN까지의 합의 뭐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것도 그냥 SN이 코시인 거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시 크리테리언을 급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금방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heorem 2.7.3은 우리가 이미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 급수를 처음 배울 때 뭐 증명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얘도 뭐 코시 크리테리언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이런 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SN이 이제 코시가 될 거고, SN이 코시라는 거는 뭐 임의의 뭐 이런 아까처럼 그냥 큰 거, n과 m이 어떤 라지 n보다 크면 an 플러스 1부터 뭐 an까지를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그냥 뭐 n을 n 플러스 1로 골라주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얘기하는 게 그냥 an 플러스 1이 뭐 아니면은 얘가 an이니까 an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그냥 ak가 0으로 간다. 이것도 그냥 코시 크리테리언에서 뭐 하나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뭐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래서 2.7.3 요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를 조금 복잡하게 코시 크리테리언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비교 판정법은 이것도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급수를 배울 때 증명 자주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에 대한 이제 증명을 그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뭐 비교 판정법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자주 썼던 건데, 우선은 요 명제 자체는 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뭐 딱 봤을 때도 자연스럽고, 어떤 AN, BN이라는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얘네가 항상 이런 대소 관계를 만족해요. 다 양수인 애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BK가 AK보다 항상 클 때 큰 게 수렴하면은 작은 것도 수렴한다. 뭐 자연스럽죠, 그렇죠? 어떤 더 큰 숫자들을 더해서 유한하니까 그것보다 작은 애들을 더했을 때도 당연히 유한하겠죠. 갑자기 무한대로 가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명제는 이거 이제 대우 명제인데,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것도 발산한다. 이것도 뭐 자연스럽죠. 작은 것들을 다 더해서 엄청 커지고 있으니까 걔네들보다 더 큰 숫자들을 더하면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내용 자체는 뭐 잘 받아들일 수가 있고 많이 써먹었는데, 이제 증명도 이제 코시 크리테리언을 이용을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첫 번째 것만 보이면 되겠죠. 어차피 두 번째 거는 대우 명제니까. 그래서 BK를 다 더한 게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아까 이 급수에 대한 코시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자연수 라지 n이 존재하는데 n과 m이 둘 다 라지 n보다 크면 bn 플러스 1부터 bn까지를 다 더한 게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근데 bn들은 전부 다 양수죠, 그렇죠? 양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값 기호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bn이랑 an에 대해서 이런 대소 관계가 성립하니까 얘는 뭐보다 클 거냐면 각각을 b들을 전부 다 a로 바꿔준 요거보다 더 크거나 같겠죠. an 플러스 1부터 an까지 더한 거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또 an들도 당연히 양수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냐면 n과 m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요 an 플러스 1부터 an까지 다 더한 게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코시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요 ak들을 다 더한 것도 수렴을 하겠죠. 네. 그래서 뭐 비교 판정법도 뭐 코시 크리테리언을 이용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이제 써먹었던 이 정리인데, 이 증명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절대 수렴 판정법이라고 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웠었던 거는, 공부를 했었던 거는, 이 절대값을 취한 게 수렴을 하면은 원래 거도 수렴을 한다. 역은 성립하지 않죠. 네. 원래 게 수렴한다라고 해서 이 절대값 붙은 게 수렴한다라는 거는 이제 항상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데, 네, 뭐 그러니까 an들이 양수면은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절대값 취하나 마나 똑같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음수 쪽이 좀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바로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교대급수 수렴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이제 수렴을 하는데, 절대값을 취한 거는 이제 n분의 1들을 더하는 거니까 발산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절대값 취한 게 이제 수렴을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코시 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코시 크리테리언을 이용을 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냐면 n과 m이 전부 다 요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다 더한 게 얘가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을 다 취해 놨으니까 다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절대값은 뭐 쓸 필요가 없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고, 근데 얘는 또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해서 an까지 다 더한 거보다 이거의 절대값을 취한 거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삼각부등식 잘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냐면 n과 m이 라지 n보다 크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에서 an까지 더한 거의 절대값을 취한 게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an이 수렴한다는 거에 대한 코시 판정법을 쓴 게 요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한 게 수렴을 하니까 수렴을 하면은 원래 것도 수렴을 한다. 근데 아쉽게도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렴 판정법도 우리가 잘 써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도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것도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썼죠. 교대급수는 이제 부호가 이제 교대로 나타나서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제가 빼먹었는데 0보다 다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다루고 있고, 첫 번째로 양수인 애들 가지고 와야 되고, 두 번째로 감소해야 되고, 세 번째로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얘네들을 이제 부호 엇갈려가면서 더하고 빼고 하면은 수렴을 한다. 요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항 몇 개 적어보면 A1, A2, A3, A4 뭐 이렇게 되는 애인데, 그래서 얘도 한번 써보면 이제 얘는 홀짝이 계속 바뀌니까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랑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홀짝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2n 번째 항까지의 합 S2n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A1-A2, A3-A4 해서 A2n-1, A2n이 되겠죠. 그래서 S2n을 기준으로 해서 얘의 다음 번째 항 S2n을 기준으로 다음 번째 항은 S2n 플러스 1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S2n 플러스 2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이제 아까 앞에 거에다가 계속 A2n-1, A2n까지 하고 그 다음 번째 거 A2n 플러스 1, A2n 플러스 2가 되는데, 앞에 있는 거 얘는 우리가 위에서 쓴 S2n이고 뒤에 있는 게 저거 이제 A2n 플러스 1, A2n 플러스 2인데 얘가 뭐냐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면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전에 게 더 큰 거죠. 갈수록 줄어드는 애니까 2n 플러스 1에서 2n 플러스 2를 빼면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이 얘기는 얘가 S2n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얘기는 S2n이라는 수열이 증가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번째 항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가하는 거 보였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알게 모르게 모노톤인 거 증명을 했죠. 그럼 이제 우리의 방향은 유계인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S2n이 유계다. 그럼 이제 S2n이 수렴하는 거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2n을 어떻게 다시 써볼 수가 있냐면 이제 A1 빼고 이제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마이너스 A4 더하기 A5 해서
그럼 이제 앞에 마이너스 AEN 마이너스 2 더하기 AE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EN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약간은 이제 앞에 두 개 항씩 묶었는데 지금은 앞에 거 하나 빼고 두 개씩 계속 묶고 뒤에 뭐 하나 남고. 근데 이렇게 묶은 이유는 여기 괄호친 애들이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AN이 감소하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보다 작냐면 A1 마이너스 AEN보다 작거나 같은데 AEN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양수인 애들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A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SEN이 유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에 의해서 SEN이 수렴을 합니다. 뭐 수렴을 하니까 뭐 그냥 그 값을 뭐 편의상 알파라고 해보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SEN이 이제 수렴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SN이 수렴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짝수 번째가 수렴한다라고 해서 홀수 번째도 수렴하는지랑은 전혀 모르죠, 그렇죠?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어떤 수열이 뭐 완전히 따로 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홀수 번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홀수 번째랑의 이제 관계를 살펴보면 SEN은 SEN-1에다가 AEN을 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넘겨서 SEN-1은 SEN에서 이 EN을 뺀 건데 SEN 알파로 수렴을 하고 AEN은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게 AN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AEN 번째도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전체가 다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어떤 부분 수열을 잡아도 뭐 짝수 번째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도 알파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짝수 번째도 알파로 수렴을 하고 홀수 번째도 알파로 수렴을 하니까 전체가 다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급수 판별법도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 데피니션 2.7.8인데 이거는 뭐 조건 수렴이랑 뭐 절대 수렴에 대한 얘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잘 아실 수가 있어서 그냥 절대값을 취한 게 뭐 수렴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절대 수렴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 뭐 원래 AN이 수렴하는 거 알고 우리가 방금 증명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럼 이제 절대값은 수렴을 하는데 반대로 AN은 수렴을 하는데 절대값 AN은 이제 수렴하지 않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 조건 수렴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뭐 용어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재배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재배열에 대한 거는 제가 시간이 나중에 좀 있을 때 좀 여기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얘기들이 많아서 요 재배열에 대한 얘기는 그냥 지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증명은 아마 이번 학기 후반부나 아니면은 해석학 2에서 우리가 뭐 함수열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뭐 이번에는 네,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상은 어떤 얘를 이제 무한히 더하는 상황인데, 얘네들의 좀 순서를 바꿔서 더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2장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유한한 거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순서를 뭐 어떻게 바꾸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유한 게 더하는 거는 순서를 막 바꿔도 상관없는데, 뭐 순서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한히 더하는 거에서는 순서를 뭐 마음대로 바꿔줘도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런 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뭐 교대급수를 생각을 하면은 수렴하죠, 그렇죠? 근데 얘를 우리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서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뭐 얘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거를 빼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더하는 것끼리 다 더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한 번에 쫙 빼내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 이제 홀수 번째만 더하는 건데 얘도 발산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발산을 해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니까 이제는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하는 거는, 유한계 더하는 거는 순서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은데, 이제 무한계를 더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렬을 혹시 배우셨다면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곱하는 게 이제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이거를 더 떠나서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에 이 적분 순서 바꾸는 거 기억나시죠? 적분 순서 바꾸는 것도 막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되게 함수들이 좋았으니까 적분 순서를 이제 막 바꿔도 괜찮았는데, 얘를 이제 마음대로 막 바꿔서도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했었던 것 중에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요런 xn제곱 이런 등비급수 생각을 하면 얘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1-x분의 1인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양변 미분 적분 맘대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뭐 미분한 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시그마 기호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xn-1. 근데 이때 우리가 했었던 거 이제 잠깐 다시 써보면은 결국 뭐 한 거냐면, 얘를 미분해서 얘를 미분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순서를 바꾼 거죠, 그렇죠? 급수 무한히 더한 거랑 미분하는 거랑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데, 이게 진짜 잘 되나? 아마 증명을 그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증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얘가 아무 때나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얘도 무한히 더하는 거 극한으로서 나타내는 거고, 미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극한이죠, 그렇죠? 뭐 h가 0으로 갈 때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극한, 뭐 무한히 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룰 때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도 정리의 증명이 좀 긴데, 어떤 수열이 절대 수렴하면은 아무거나 이렇게 막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절대 수렴한다. 절대 수렴하면은 얘네들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막 바꿔도 수렴을 하고, 뿐만 아니라 원래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절대 수렴한다라는 게 되게 좋구나. 뭐 어떤 뜻에서 좋냐면, 어떤 재배열을 생각을 하더라도 더하는 순서를 아무렇게나 막 바꿔도 수렴을 하고,
뿐만 아니라 원래 값으로 수렴을 한다. 이것도 우리가 잘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순서 바꾸는 거 얘기할 때 한 가지 좀 깜빡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예제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썼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인 n분의 1 요거의 극한이 얼마인가 물어보면은 우리 당연히 0이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를 썼냐면 사인 안으로 집어 넣었어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겠죠. 그래서 n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얘는 사인 0으로 갈 거다. 그래서 0이 된다. 근데 요거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집어넣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냥 막 써왔는데 이때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니까. 2의 n분의 1 이런 것도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해서 2의 0이니까 1이다. 뭐 이렇게 잘 계산을 해왔죠.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막 해도 되는지, 이거 여기다 리미트 그냥 막 넣어도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거여서 요거는 우리가 한 4장쯤 가면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0 근처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얘도 2x가 뭐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이 아닌 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것도 어쨌든 근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처에서 뭔가 되게 상황이 좋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 x는 0에서 연속이면은 적어도 뭐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만만하게 막 바꾸면은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절도 제가 넘어갈 텐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이런 이중급수, 뭐 더블 서메이션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석하고 1, 2까지 하는 데 있어서 요거가 이게 잘 등장하지는 않아서 제가 넘어가기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요것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책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은 여기에서도 결국 얘기하는 거는 순서를 막 바꾸면은 안 되는구나, 뭐 요런 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했었던 것들을 이제 복습을 잠깐 해보면 좀 중요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는 되게 다루기가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 수열을 이용해서 정의하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3장에서 이제 뭐 오픈셋, 클로즈셋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그때에도 요 수열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되게 복잡한 뭐 예를 들어서 뭐 n차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일반화된 어떤 추상화된 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뭐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어서 뭐 수열 이런 것들을 다루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좀 봐왔던 거여서 되게 친숙하기는 하지만 되게 좀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었죠. 뭐 수렴한다의 정의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정의를 떠올리셔야 되고, 뭐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 같은 것도 증명을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 액시옴 오브 초이스가 그 액시옴 오브 컴플리니스, 완비성 공리 같은 게 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 같은 것도 유계이면 또 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도 되게 강력한 정리로, 대체로 사람 이름이 붙어 있으면은 다 중요한 거겠죠. 그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둔 거니까, 뭐 코시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다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코시 크리테리언, 뭐 오늘 했었던 것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급수의 판별법들 증명을 했었던 거, 이런 것도 잘 증명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오늘 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에도 어떤 이뭐 오일러 상수라고 해서 이 2라는 거 기억나시죠? 얘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아마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1, 2, 3, 4, 5 이렇게 숫자를 점점 키워나가다 보면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 그냥 그렇게 해서 뭐 2.7, 18 뭐 이렇게 뭐 가는 숫자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그냥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냥 정의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의문을 가질 때가 됐죠. 이런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수렴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가 수렴하는가? 요거 이제 증명을 이제 해야겠죠.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요거 그냥 2라고 그냥 정의를 했는데 진짜로 얘가 만약에 수렴하지 않으면은 뭐 당연히 정의를 못했을 테니까 뭐 2를 뭐 정의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x분의 1 같은 함수를 뭐 적분해서 뭐 로그 자연 로그 뭐 이런 거로 뭐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열로서 정의를 해도 얘가 잘 수렴한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힌트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첫 번째로 얘가 증가하는 거 보이고 두 번째로 유계인 거 보이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텐데 사실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증가하는 거를 꼭 첫 번째부터 증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관심이 있는 거는 n이 뭐 엄청 커졌을 때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어떤 특정 어떤 뭐 숫자 이후로만 뭐 증가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뭐 유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유계는 어차피 뭐 그럴 테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보이면 이제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아마 다음 수업 시간에 뭐 시간이 있으면은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 만약에 제가 같이 못 풀어본다면은 요거는 좀 퀴즈 문제로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증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2장 내용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